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일 원로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새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36대 집행부가 출범했습니다. 성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 3,500여 명이 장기기증 등록 서약을 통해 생명 살리기에 동참했습니다. 경기도 천년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에서 한국적인 불화이자 풍속화인 감로도가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화교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이 임기 시작과 함께 총무부장 등 주요 부실장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36대 집행부에 닻을 올렸습니다. 원행 스님은 전임 총무원장의 중도 하차로 인해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했지만 내일 원로회의의 인준을 통과해야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총무원장에 당선된 원행 스님은 기자회견 직후 총무부장 등 모두 6명의 주요 부실장 임명을 단행했습니다.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36대 집행부의 닻을 곧바로 올린 겁니다. 원행 스님은 전임 집행부 전현직 소임자 스님들을 중용하면서 지지 기반에 근거한 문중 안배까지 고심하는 등 인선에 상당한 공을 들인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임을 맡으실 분들도 여러 번 고사하고 그래서 제가 참 간청을 드리고 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집행부 구성을 마친 원행 스님의 첫 관문은 내일 오후 2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원로회의에서의 총무원장 인준 통과입니다. 원로회의법에 의한 총무원장 인준은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현재 제적 원로위원은 23명이고 지난 두 차례의 주요 원로회의 참석자가 19명인 것을 감안하면 20명이 참석할 경우에는 11명, 19명 참석에는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교기에서는 원행 스님이 74%의 지지로 당선된 데다 자격 의혹이 불거지지 않은 만큼 무난히 인준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준이 부결된다면 종단 정치는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행 스님과 36대 집행부는 원로회의의 총무원장 인준 이후 본격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련의 사태들이 비상한 사태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이렇게 접으시고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화합해서 종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인준 이후 취임 법회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17대 중앙종회위원 선거 이후 17대 종회 첫 개원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계 안팎에서는 내일 원로회의의 인준 여부와 함께 종단 제도권 밖에서의 총무원장 자격검증 움직임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에 선출된 원행 스님은 승가 복지와 종단 화합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출가자는 줄고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종단 안팎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같은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노후 복지를 첫 종책 과제로 꼽았습니다. 교구 본사와 협의하여 노스님들을 위한 교구별 복지관 건립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종단 스님들에게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단계적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승가 복지를 첫 종책 과제로 제시한 것은 출가자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원행 스님은 당선 직후 총무원 부실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종무행정의 실무를 총괄하는 총무부장엔 지난 집행부의 사서실장을 지낸 금곡 스님, 기획실장 자리엔 불교 중앙박물관장 오심 스님을 앉혔습니다. 금곡 스님과 오심 스님은 종단의 여야를 두루 살피는 인물로 언론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행 스님 체제의 총무원 집행부는 종단 내외부와 언론을 상대로 소통과 화합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단 화합입니다. 소통과 화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떠한 의견일지라도 총무원이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원행 스님은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해 불교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참여 정부 때 이뤄진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같은 남북 불교계의 공동사업이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북 불자 교류 협력에 우리 종단이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남북 불교계 공동으로 복원했던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템플 스테이 등 적극적인 남북 평화 사업에 나서겠습니다. 새 집행부는 이와 함께 불교 전통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넘어 현대 사회의 흐름에 부응하는 불교 문화의 재정립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 발전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36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원행 스님의 이 같은 종책 과제들은 내일 종단의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의 인준을 받는 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군에 갓 입대한 젊은 훈련병 3,500여 명이 수계법회를 통해 불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기증 등록 서약을 통해 생명 살리기에도 동참했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의 논산 육군훈련소 수계법회 현장을 조윤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내 법당 호국 연무사에 군에 갓 입대한 젊은 훈련병 3,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법당 안의 삼존부를 바라보면서 합장한 이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훈련병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날의 과오를 참회하고 불제자로서 5가지 계율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마라. 자비심으로 중생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여인들이 개인이 목숨이 다하도록 능히 지키겠습니까? 훈련병들은 이와 함께 군 생활의 고단함을 불심으로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연비의식을 통해 팔에 새겼습니다. 수계법회를 통해 이들은 각자의 법명을 받고 젊은 불제자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계 장기기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군포교 중심도량 호국 연무사에서 훈련병들을 상대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 건강하게 군 생활을 해낼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청정해야만 스스로의 몸이 안락할 것이며 나아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잘못을 멀리하고 일면 스님은 훈련병들에게 수계증과 함께 손목에 염주를 직접 채워줬습니다. 수계법회와 함께 훈련병들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전달해 생명 살리기에도 동참했습니다. 육군훈련소 내 호국연무사 주지 원경법사는 장기기증 운동에 적극 동참한 공로로 생명나눔 실천본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계법회에 이어 동국대 체육교육학과 손재현 교수가 이끄는 무용단 등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공연을 펼쳐 훈련병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수계법회는 훈련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도 되새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주역인 태전당 금오 대선사 50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달해제에는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을 비롯해 주지 정도 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해 금오 선사를 추모했습니다.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은 법문에서 금오 스님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이끈 경허, 만공, 보월 대선사의 뒤를 잇는 적손이라며 금오 스님의 뒤를 이어 청정계율을 지키면서 수행 정진하자고 설했습니다. 달에 이어 대중들은 금오 스님의 진영을 모신 진영각과 부도탑에 참배했습니다. 근세의 마지막 수주아이자 금오중을 탄생시킨 금오 대선사는 1911년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도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조실, 조계종 총무원장 등을 역임한 뒤 1968년 법주사에서 세수 73세, 법납 57세의 원적에 들었습니다. 평생을 한국불교 정화운동에 힘쓴 동헌당 태현대종사의 열반 35주기 추모 달해제가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추모 달해제에는 화엄 문도회 문장이자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인 명선 스님과 도문 스님을 비롯해 주지 덕문 스님, 문도 스님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 대중은 경내 각황전에서 추모제를 지낸 뒤 동원 대종사의 탑비가 있는 부도전으로 이동해 참배했습니다. 동원 대종사는 1918년 서울 대각사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용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대각회 설립초대 이사장, 조계종 원로의원 등을 역임했고 1983년 화엄사 구층암에서 세수 88세, 법납 66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지정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강원도 철원 심원사가 가을을 맞아 무술년 보살개 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 보살개 수계법회에 동참한 4부대 중은 계율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기를 서원하면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남북 평화를 발언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장 기도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철원 심원사. DMZ 접경지역에 자리한 심원사는 평상시에도 호국 영령을 추모하는 평화 기도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호국도량, 평화도량 심원사가 무술년 가을을 맞아 보살개 살림 수계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심원사 보살개 수계 법회는 5계를 받아 지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참다운 불자로서 정진하는 수행의 토대를 닦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었던 접경지역에 자리한 심원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남북 평화를 발언하는 법회이기도 합니다. 일체 인류가 또는 이 지역에 우리 나라에 또는 우리 내 가정에 내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하는 그런 발언으로 오늘 이 수계식도 같이 발언해서 일체의 모든 생명이 다 평화롭게 또 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그런 인연 공덕이 쌓인다라고 그게 열린다라고 하는 꼭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으시죠. 심원사 무술년 보살개 살림 수계 대법회에 동참한 4부대 중은 수계법회를 계기로 불자로서의 청정한 삶을 이어가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계를 받은 참다운 불자로서 더욱 정진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여법하게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마음이고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고 꼭 5계를 잘 지켜서 앞으로는 지금도 그래왔지만 오늘 기점으로 더 감사하며 살고 더 행복하게 부처님 말씀으로 부처님 법답게 살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고 청정한 시절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계절에 봉행된 철원 심원사 보살개 수계살림 대법회는 불자들의 신행을 받쳐주는 든든한 토대가 되고 모든 이들의 평화를 발언하는 뜻깊은 법석이 됐습니다. 심원사에서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제주 지역의 나눔 봉사단체인 삼광사 덕희봉사회가 해외로까지 자비의 손길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덕희봉사회는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를 방문해 부처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 인근 쓰리 파다라야 초등학교에 화장실과 위생시설을 짓는 데 사용해달라며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네팔 쓰리 파다라야 초등학교는 전교생 151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1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덕희봉사회는
개수대와 수도 등 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식 화장실을 제공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줄 예정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천태종 성주사가 지난 1997년 낙성한 기존의 법당은 철거하고 새 법당 건립을 추진합니다. 성주사는 경내 원통보전 앞마당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문덕스님, 이항진 여주시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여주 지역의 천태 불심이 깃든 것은 1968년부터이니 어느덧 반세기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불사의 원만 회향을 기원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울산포교당인 해남사 주지 고불식이 경내에서 봉행됐습니다. 고불식에는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과 조계종 울산 사암연합회장 명본 스님을 비롯해 해남사 신도회장 정가병 국회의원과 박태환 울산 중구청장 등 사부대 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해남사 신임주지 해원 스님은 1978년 통도사 극락암 고원 명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사회국장과 포교국장, 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해원 스님은 해남사는 100여 년 전 구하 큰 스님이 현대포교의 산실로 창건해 울산불교의 중심도량으로 역할을 다해왔다며 부처님의 정법을 외호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일으켜 울산불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11년 통도사 첫 포교당으로 창건된 울산 해남사는 105년의 역사 동안 불교 대중화와 민족교육에 이바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경기도 천년의 역사를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등 경기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장 한국적인 불화이자 풍속화인 감로도로 그린 작품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불화가 김현자 작가의 경기 천년 감로도를 서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온 국민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이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과 함께 물방울을 통해 이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세월호 외에도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3.1 독립운동,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등 역사의 현장들이 작품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 경기도의 천년의 역사와 기록을 소재로 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경기 아카이브 지금 전시회. 이번 전시 현장에서는 이 시대의 불화 작가이자 경기도 무형문화재 단청장 이수자 김현자 작가의 대형 감로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 물방울을 했는데요. 저게 이제 연화화생,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했고.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불화 가운데 감로도는 죽은 영혼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림으로 중생들에게 감로와 같은 법문을 베풀어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김현자 작가는 경기도 천년의 역사 동안 일어난 각종 사건과 사고들을 소재로 담으면서 이로 인해 희생된 중생들이 극락에 태어날 수 있게 구제하는 장면을 화폭에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냥 이 모든 100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있어서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한 게 이제 감로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9가지의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들을 담은 거죠. 김 작가는 특히 석채, 돌가루를 사용해 천연색의 부드러운 색감을 작품 속에 가미해 독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불화 작품을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거를 창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기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앞으로 더 나올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경기도 천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는 경기 아카이브 지금 전시회에서는 경기도 출신이거나 경기도에 작업실을 둔 작가들의 작품, 경기도를 주제로 작가들이 창작한 회화와 조각, 사진, 영상, 설치예술품 등 300여 점이 선보였습니다. 여기에다 근대 목판화와 대중음악 자료,
옛 지도 등을 담은 책 2,000여 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표현한 경기도 미술관 특별전 경기 아카이브 지금은 오는 31일까지 수원시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화교, 즉 중국계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 모여 한국에 대한 투자 유치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화교 자본의 국내 투자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화교, 즉 중국계 기업인은 6천만 명, 이들의 자산은 5,600조 원에 이르러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교 기업인, 즉 화상들은 중화권 밖에서 중국 기업을 세계로 진출시키는 발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끈끈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대인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숨은 세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상들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화교 기업인들을 대표하는 세계 화상대회 상임위원국 회장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조선호텔과 누리마루 에이펙하우스에서 2018 세계 화상 회장단 포럼을 개최합니다. 세계 화상들의 리더격인 이들은 이번 포럼에서 화교 기업인들의 경제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화상대회 유치는 물론 우리나라 투자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에 세계 화상 대회를 하고자 하는 목표로 부산 중화총상회와 같이 한국 중화총상회로 공동 주최를 해서 고문단 회의는 즉 회장단 회의인데 매 2년마다 세계 화상 대회를 주관했던 각 나라 단체장을 모시고 이번 세계 화상 회장단 포럼에는 싱가포르와 홍콩 등 세계 화상 대회의 상임위원국 12개 나라, 13개 단체 회장단을 포함한 1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롤랜드 응 싱가포르 중화총상회장 등 화교 기업을 대표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국내 중국계 기업인들로 이뤄진 한국 중화총상회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이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지자체를 포함해 호텔과 관광단지 개발, 물류와 항만 투자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화교 자본 투자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세계 화상들에게 우리나라 기업을 소개하고 화교 자본의 한국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행사도 열립니다. 첫째는 한국의 북한 문제죠. 사실은. 두 번째는 언어의 소통은 그냥 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언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한국 내에 좋은 파트너가 많은데 비교해서 소개가 안 됐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화교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무역과 투자 협력을 이끌어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국내 최대 관광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지난달 28일 개막돼 오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는 362개사가 참여하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20개 기업은 건조기나 TV 등 다양한 상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는 일부 차종을 2%에서 20%까지 할인해 판매합니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되고 5대 백화점의 전국 17개 매장에서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판매전이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국제미술전인 광주 비엔날레 여러 주제전 가운데 광주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 중인 북한 미술전에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비엔날레에서는 천민정 작가가 북한에서 인기 있는 초코파이 10만 개로 제작한 참여형 작품 초코파이를 먹자 가치가 큰 화제를 뿌리는 등 국내 예술계 북풍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와 일본 홋카이도 등 동아시아 지역 18개 문화도시가 참가하는
제57회 탐나문화제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첫날은 산지천 특설 무대에서 제주문화 중흥을 위한 기원제가 거행되며 둘째 날부터는 무형문화재 축제와 민속예술축제, 제주어축제, 문화교류와 체험행사 등이 펼쳐집니다. 경기도는 11월 1일부터 남한산성 행궁을 찾는 도민에게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람료 무료는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 운영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현재 남한산성 행궁의 관람료는 성인 기준으로 2,000원입니다. 지난 주말 고창 선운사의 선운문화제, 세종시 영평사의 구절초 꽃축제 등이 개막되는 등 산사의 가을축제가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월정사의 오대산 문화축전과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남양주 불암사의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강화 전등사 일대에서 열리는 삼낭성 역사문화축제가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에 펼쳐지는 산사의 축제들이 우리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 불교 문화의 대중화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10월 첫날에 보내드린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